HLB 오늘 리보세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항암제 리보세라니 매출 기준 로열티 이게 이제 항서제약으로 또 받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억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이게 이제 HLB 하는 거죠. 이제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을 받는 사례는 꽤 많죠. 그래서 이 항암제, 시판이 된 항암제에 대해 매출 기준 로열티를 수령한 사례는 흔하지 않은데 이거를 HLB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세라님의 이 판권이 HLB에 있죠. HLB의 항서제약이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HLB에 지급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항서제약의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지금. HLB랑 비슷해요, 이게. 자, 항서제약이 이제 약가이나 개발비 증가 이런 게 있는데, 중국 정부 이 정책 자체가 약가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힘든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나라에서 시키면 웬만하면 또 그게 되죠. 그게 이제 가능한 국가니까. 약가 인하도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개발비 증가 부분이 있어서 이 항서제약의 이 주가도 굉장히 지지부진해. 제가 아까 낮에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항서제약 주가가 이제 21년도 1월 달인가 이제 최고점 찍은 이후에 쭉 떨어지고 행보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항서제약 주가도 그렇고 항서제약의 위험에 대한 일단 리보세라니 그 로열티거든요. 이게 좀 많이 팔리면, 그죠? 비싸게 좀 많이 팔리면 매출에 대한 로열티니까 HLB도 좀 수익이 좀 좋아질 건데, 항서제약 자체가 조금 지금 매출도 좀 지지부진하고 좀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또 요번에 이제 12월 달에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항서제약이 R&D 회계 처리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R&D 투자를 비용화를 안 하고 이제 자본화 처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근데 거래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서한,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이제 거래소로부터 좀 명확한 서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해야 돼서 아마 제출했겠죠. 뭐 이 정도면, 그죠? 올해 만들어서 주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항서제약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의 제약주들 전체가 이제 중국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중국 바이오주만 그린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 때에 비하면 거의 뭐 심하게 무너진 건, 박민철님 안녕하세요. 5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까지 간 건 모르겠다. 어쨌거나 뭐 반 토막, 뭐 다 이렇게 나뉘죠. 그죠? 엄청 많이 떨어졌고, 신풍제약에서 좀 살아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HLB의 주가를 보면, 이 친구도 시간에서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죠? HLB 생명과학, 이렇게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세에 먼저 틀어놔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건 변함없어요. 제가 모든 차트 설명하는 비슷한데, 보통 이 서점에 가서 우리가 주식 기초책을 사도 여기 상승하는 말이 주식이 추세에 순응한다고 하죠. 이 상승 추세로 돌려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돌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HLB에서.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추세가 안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꿈과 희망을 자꾸 심어주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도 실패를 안 하죠. HLB 같은 건 엄연히 보면 우하향이잖아요. 주식이, 그죠? 우하향, 우상향. 이걸 가지고 지금 우상향 중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죠. 여기서 이제 막 어차피 막 크게 급등하고 언젠간 당연히 다 올라가죠. HLB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다시 사야 되면, 또 수행이나 단기 하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을 질 때 이 장기적인 추세가 먼저 돌아서야 돼요. 이게 월봉에서. 근데 월봉에서 약간 앞서기 전에 이렇게 주봉에서 돌아서는데 주봉에서 아직 전혀 우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때 우선 한번 깨놓고 웬만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되게 반등도 할 건데 단 한 번도 이렇게 못하죠. 우선 투파를 못하죠. 그만큼 추세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거라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맞아요. 어차피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건 없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고, 그나마 오늘 공매도는 좀 줄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공매도가 한 9%대. 이거 참 줄었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죠? 많이 나오니까 막 20%씩 나오니까 오늘은 조금 줄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으로 꺾여 있고 돌려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제 이틀 동안 돌려놓고 안착해 주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아직 안착을 못 해주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은 걸려 보이고 일봉에서도 이제 241선 밑에서 이제 여기인데 그죠? 더 이상 이 호가창이 자꾸 바뀌면 안 되는데 저것대로 아직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오갈 데도 없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추세를 못 돌려놓으니까 추세 돌려놓을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걸로 해야 돼요. 가장 문제가 되거나 걱정되는 게 넥스사이언스인데 물론 지금 20개월선 지켜주는 자리 월 말상 그러니까 이번 달 말상 2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이거 깨면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거 알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깨면 큰일 난다고. 모든 차트 또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뭐 앞으로 뭐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요거 보면 20개월 깨면 지금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현대차. 쭉 무너질 거야 아마. 요거 돌려놓으면 다음 달에 바로 돌려놓거나 꼬리 달고 돌아 나가면 아 이제 살아나는구나 하는데 못 돌려놨죠. 다음 달에 뚝 떨어졌죠 이렇게. 이 친구 추세가 윤정님 안녕하세요. 추세가 깨져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자 근데 넥스사이언스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나노코박스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 결정적으로 이 주식을 움직이는 수급 세력 자체들이 이 자리를 깨면 안 지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여기를 신봉 오늘 들어가셨어요. 그냥 요렇게 요런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HLB 제약이 이걸 보여줬죠, 전자에. 저 이때 이거 찍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깨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이 시청자님들 욕 많이 할 건데,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매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이거 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깼는데, 요거를 다시 못 돌려놓으면 HLB 제약이 이때부터 추세가 우하향으로 심하게 깨져서, 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자리들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왔어요, 여기.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개월 선이라는 게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고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거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넥스사이언스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제발 이거 깨지 마라. 이거 깨면 넥스사이언스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한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안 깨길 바라는 거죠. 그죠? 추세 편하죠? 이게 반복된 얘기다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맨날 저 추세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주식은 추세가 다예요. 뭐, 아무리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못하시면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추세 깨지면 끝나는 거고, 하고 추세 돌려놓으면 좋은 거고. 이제 추세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매달 월급 타면 꾸준히 모으세요. 엄청 좋은 얘기죠, 이거.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이렇게 안 하니까. 한 방에 다 갖다 실어놓고 막 8만원, 9만원 싹 가니까 거기서 그 높은 데서 땅 물리고 몰빵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그런 걸 좀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못해가지고 많이 까먹은 사람이지만. HLB 테라피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5개월선 깨는 게 조금, 찝찝한 것 같은데,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돌려놔야죠. 자, 주봉에서는 이 변곡점 자리 지켜주고 있는데, 자, 목요일, 금요일이 강권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꿀 가시는 분들은 큰 상관없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요렇게 5주선, 20선 올라타야 올라가요. 깨면 또 떨어져요, 밑에까지. 요 점은 좀 중요하고, 네, 해피데이님 저번에 들어오셨어요. 노터스가 그래도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5개월선이 잘 유지가 돼 있고 저번 달에 20개월선 깨는 것 같아서 엄청 겁냈거든요. 야 이거 깨면 노터스 큰일 나는데 했더니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나가더라고요. 그 과정에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 회복해줬죠. 이렇게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안 밀리는 거예요. 한번 하락 추세를 타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 또 그만큼 잘 안 밀리고 일봉에서도 뭐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죠? 잘 버텨주고 있고. HLB4는 사실 가족 그룹은 아닌데, 내가 그랬죠. 근데 이거, 원체 HLB 찍을 때부터 찍던 이 종목이라 안 찍을 수는 없고, 항상 1450원대, 여기가 매물대인데, 저기 이 바닥인데, 월봉에서 보면 20개에서 깨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더욱 넣어지면서 이런 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20개에서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못 돌려놓으면 위험한데,
주봉에서 이전 바닥 자꾸 깨고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HLB처럼 이렇게 5주선을 타고 이렇게 추세가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조심해서 이전 저점 깨면 일단 미련 갖지 말고 손절하고 보는 걸로. 앞에 거래량 들어와 있어 올라갈 것 같은데도 그죠? 자꾸 자리를 깨고 있습니다.